대규모 점포 규제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16번 정주현입니다. 저희가 발표하게 될 순서는 대규모 점포 규제의 개념, 대규모 점포 규제의 법령, 이론적 접근, 찬성과 반대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에 마트 갔을 때 문이 닫혀 곤란하신 적 없으셨나요? 네. 네, 저도 있었습니다. 홈플러스 울산 중구점, 롯데마트 부산점, 이마트 경북 공유점은 공유가와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일요일 등 2일을 선택하여 휴무를 하고 지정 사정에 따라 영업시간 이전에 바뀌기도 합니다. 이것이 대규모 점포 규제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대규모 점포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규모 점포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이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서 상시 운영되고 매장 면적의 합계가 총 3,000m 이상인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준대규모 점포란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 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상호 출자 제한 기업의 집단 계열 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또는 앞에서 말한 두 경우의 회사 또는 계열 회사가 직영점형 체인 사업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 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의미합니다. 대규모 점포의 종류로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 쇼핑몰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규모 점포 규제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 휴업을 하도록 하는 규제 정책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나온 변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산업규제 법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유통산업규제는 대형마트 및 SSM의 출점 증가에 따라 중소유통점 및 전통시장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대형 점포에 대한 중소유통업자 및 전통시장 상인들의 뒷받치는 규제 요구와 대형 유통점 및 중소유통점과 전통시장 간의 상생이 필요해짐에 따라 정부 및 입법부는 대규모 점포의 출점과 영업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행하였습니다. 대형 유통점과 중소유통점 및 전통시장이 서로 상생하기 위한 규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첫째는 출점 규제, 둘째는 영업 규제입니다. 출점 규제와 영업 규제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출점 규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출점 규제에 포함되는 규제 법규 첫 번째는 건축허가 반려처분입니다. 이 규제는 기본적으로 허가받을 것을 규정하면서 대형 유통점의 출점을 부분적으로 제한합니다. 판매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이 전통산업보전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심각한 교통장애가 예상되기 때문에 또는 주변 상인들의 민원되기 때문에 등 우회적으로 출점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원의 견해는 이와 다릅니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작년 2월 서울시가 위 법원의 판례 취지에 배치된 입장으로 대형 유통기업의 출점을 원할 시 공울용 상권과 상생해야 하는 건축허가를 내주는 방침을 실시하기로 하여 앞선 건축허가가 대형 유통점의 출점 제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한 차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전통산업보전구역의 지정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제도의 요점은 전통산업보전구역의 지정으로 대규모 점포 및 중대규모 점포의 영업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 범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산업보전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구역 내에서 대형 유통점포의 등록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전통산업보전구역의 지정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보전구역에서의 대규모 점포 설치에 관해서 이 제도가 이점을 제한하는 규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점포의 영업 과정 중 발생하는 영업 장소 이전이나 매장 면적 증가를 통한 영업 확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업 규제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업 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변경 등록 규제에 관한 것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는 대규모 점포 등에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설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려는 대규모 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산업보전구역에 있을 때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는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 확장을 부분적으로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영업 규제에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업시간 제한 규제입니다. 이 규제는 건전한 유통 질서의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유통업체 간의 상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형마트 및 SSM에 해당되는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월 1일 이상 2일의 범위 내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왜 이어서 왜 이런 규제가 일어났는지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은 저희가 수업 기간에 한번 다뤘던 것이어서 이 세 가지는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고 이익 집단 정치에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익 집단 정치 상황에서는 규제와 관련된 수혜 집단과 비용부담 집단이 모두 소수였고 이 두 집단은 정부 규제에 관련해서 강한 유인을 받아서 집단 행동과 정치인에게 일정한 보상, 투표 같은 것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집단은 모두 비슷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포로 현상을 보기 힘든데요. 또 이 두 집단은 각자 정치적인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합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정부가 어느 한쪽에게 유리한 입장을 취해 준다면은 그것은 경제적인 사회를 고려하거나 아니면 그 정치인의 그 정치적 성향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규모 점포 규제에서 수혜 집단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법령에 명시한 전통시장 상인입니다. 이들은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면서 폐의를 입은 집단으로 대규모 점포 규제를 통해 오중의 편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끼리 조직화가 용이하며 집단 행동을 통해 정치적으로 개입이 가능한데요. 이들이 구체적으로 정치인에게 줄 수 있는 보상은 투표나 정치적 지지, 선거운동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용 부담 집단입니다. 먼저 직접 규제 대상인 대규모 점포가 있고, 다음으로 유통업자, 그리고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손해를 받지는 않는데, 직접 규제 대상인 대규모 점포나 유통업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유인이 강할 것이며, 이들 또한 정치인들에게 투표나 정치적인 지지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되는 게,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에는 막강한 자본까지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정치인에게 더 유리하게 강하게 개입을 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이들에게 불리한 대규모 점포 규제가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수혜 집단이 소상공인 집단들이 더 조직화가 잘 되어서 정치인에게 더 큰 보상을 제공했다던가, 혹은 그 다음으로는 규제 결정자의 성향 또는 가치관이 수혜 집단의 가치관과 일치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규모 점포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정치적 성향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대규모 점포 규제에서 찬성과 반대 입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헌법에 규정된 경제민주화입니다. 규제 찬성론자들은 경제민주화라는 의미를 경제활동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특별히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됨으로써 시장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현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찬성론자들은 헌법 119조 제2항에 입각해 규제를 찬성합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 중소유통업체와 전통상인 폐업을 초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사도급 불공정 거래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사회적 균형적 발전을 제한하여 경제민주화를 저해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전한 유통질서 보호 및 유통산업 균형적 발전입니다. 규제 찬성론자들은 유통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유경쟁과 시장경쟁 질서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구성원 사이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정한 경쟁이 있으려면 경쟁자가 대등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대형마트 중소유통점을 몰아내고 독점력을 취득하여 자유경쟁 시장 질서를 위태롭게 하며 결국에는 경쟁의 부재를 낳아 소비자의 이익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형마트 및 SSM,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통하여 영세 유통업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단지 약자 보호 차원을 넘어 시장에 독과점 피해를 시정하고 공존과 완전 경쟁의 이점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건강권 보호입니다. 규제 찬성론자들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대형마트 및 SSM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대형마트 및 SSM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은 매우 열악해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보장된 4시간마다 30분의 휴식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업체 종사자의 근로환경의 질적 제고 및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대형마트 및 SSM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다음 반대 측의 입장은, 첫 번째는 대규모 점포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상품이나 상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 소비자의 권리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서 도출됩니다. 그런데 대규모 점포 규제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규모 점포 규제는 사업자 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15조에서는 다른 주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 영업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점포 규제의 영업 규제는
전통시장 상인의 보호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의 자유권을 침해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점포 규제로 인해 고용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로 인해 고용 효과는 2.3% 감소로 추정, 업체당 10.6명의 고용이 줄었습니다. 상반기 평균 2.6개월 동안 영업시간 규제를 시행한 322개 사업장의 고용 감소 총량은 3,413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점포들은 매출액의 감소를 인력의 축소로 메우고 있기에 고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 대규모 점포 규제의 경향과 결론입니다. 이런 대규모 점포 규제에서는 최근에 복합 쇼핑몰까지 확대한다고 영업시간 규제 및 의무유예를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생기는 게 복합 쇼핑몰의 등록 기준이 애매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세계 스타필드 경기도 하남 지점은 복합 쇼핑몰로 규정되어서 규제가 강화되었을 때 영업 제한을 갖게 되는데 서울에 있는 스타필드 서울 프렉스몰 같은 경우에는 쇼핑센터로 등록되어 있어서 그 규제가 강화되었을 때 그 영업 제한이나 이런 걸 받지 않게 됩니다. 이래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저희 조의 그 해당 규제에 대해서 입장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점포 규제는 일자리 감소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해외의 경우에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 규제를 통한 전통시장이 이익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규제 때문에 대형마트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어서 해당 규제는 완화하고 다른 방법으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결론되었습니다.